네,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할 주제는 질병 후유장애 제대로 이해하기인데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표적인 보상 사례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상해와 질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후유장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적인 질병 후유장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건데요. 장애 인구 현황입니다. 장애라는 말과 장해라는 말이 있죠.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장해는 국가배상법이라든지 보건법에서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지는 않아요. 이제 통계를 한번 볼 건데 전체 인구의 5.2%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인구 20명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령을 이렇게 분포를 한번 보면은 18에서 64세가 한 47.2%? 이 나이는 한창 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죠. 근데 이런 인구대에서 장애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장애는 선천적인 원인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후천적인 원인이 거의 90%, 압도적이죠. 그 중에 후천적인 질병에 의한 게 55.6%, 그 다음에 후천적인 어떤 사고로 인한 게 34.4%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저희가 보험 상품하고 조금 연계를 시켜보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떠오르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선은 장애의 정의예요. 블라블라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라는 말과 연구라는 말이죠. 치유는 뭐냐면 어떤 상해나 질병 또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 고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장애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영구적이라는 말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죠. 고정된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장애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는 언제 판정을 하느냐? 원칙은 치유가 된 때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이 진다 확정되고 그 상태가 고정만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날에도 장애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죠? 신체의 절단.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해서 그 신체가 다시 자라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절단됐다든지 치아를 상실했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관절 치안술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그 상태만 확인되면 바로 장애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따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에 대한 진단과 관련한 수술 기록지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장애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80일 아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판정 시점이실 건데, 이 치유가 된다는 건 사람마다 혹은 질환마다 고정이 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고일로부터 혹은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만 지나면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외 사항이 있는데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2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구의 운동장애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그리고 정신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 사항이라서 굳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것만 조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인데요. 영구라는 말은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한시는 일정한 기간만 불편을 하다라는 건데,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시장애를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 연도를 다 인정을 해주지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장기보험에서는 한시장애가 적어도 5년 이상 불편함이 남아야지만이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고객분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후유장애 진단서에 한시장애 3년 이렇게 적혀 있다. 보험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른 질병으로 2회 이상 장애가 발생을 했다면 그때마다 지급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5% 장애가 남았어요.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추가로 20%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그때마다 각각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합산 지급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2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더하여서 지급을 한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5%의 장애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75% 장애가 남는다고 하면 총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요.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게 되는 이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경계와 정신행동계 장애인데요.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 장애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매가 있을 수 있는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0명 중 1명은 치매 진단을 받는다라고 해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CDR 평가 기준에 의해서 2등급 이상만 받으시면은 장애 지급률 4%, 그렇게 해서 5등급까지 있는데 최상위 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 지급률이 1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치아의 발치인데요. 치주염이라든지 치은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5개 이상부터 장애 지급률이 5%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인공 심박동기 삽입 시 장애 지급률 30%입니다. 왜 이 기계 하나 삽입한다라고 해서 장애를 인정해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터리는 사실 영구적으로 사용되지가 않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뭐 10년에서 15년, 그 기간 안에는 또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빨갛게 체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위 절제, 췌장 절제, 소장 절제, 그 다음에 양측 난소 절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과정을 보면은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악성 종양 그 자체만 절제를 하진 않습니다. 정상 조직에서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암 조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상 조직도 함께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절제가 많이 돼요. 그런 경우에 위나 췌장은 절반만 절제를 해도 장애 지급률이 10% 해당이 되고요. 소장도 절반만 절제를 하면 50%, 그리고 양측 난소는 절제하는 경우 50%의 장애 지급률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대퇴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그런 대체를 하는 수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20%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뇨의 망막병증과 녹내정인데, 고혈압 당뇨는 저희 고객분들도 굉장히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당뇨에 대한 후유 증상으로 시력을 잃는다든지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뭐 50%까지도 인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청력 같은 경우에도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청력이 저하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5에서 25%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현업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상품의 효율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